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어반입니다. 오늘은요, 굉장히 뜬금없는 주식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오후 7시에 올라오는 이야기는 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아침에 보통 경제 비즈니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늘은 왜 저녁 7시에 이게 올라오냐 하면, 어제 설거지로는 제가 영상 올렸잖아요. 반응이 너무 뜨겁더라고. 그래서 최근 올린 영상 10개 중에서 1등을 먹었어. 브라보. 근데 나는 이거 올리기 전부터 1등 먹겠구나 느낌 오더라고. 당연히 알고 있었던 것들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어제 라방을 하는데 어떤 여자분이 와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야. 어바님, 어바님은 도대체 여염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어떤 이익을 얻어가는 거죠? 이러는 거야. 여염을 하면서 어바님의 인생에 어떤 발전이 있는 거죠? 이러길래 뭐지? 싶어가지고 뭐가 저기 죄송한데 뭐가 여염이라는 거죠? 이렇게 물어보니까 오늘 설거지론도 그렇고요. 저번에 임신 공격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쭉쭉 얘기하는 거여서 어, 제가 올린 영상 중에서 거짓말이 하나라도 있던가요? 라고 내가 얘기를 해보니까 그다음부터 아무 얘기를 못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딱 말했지. 사실을 말하면 그게 여혐인가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도망갔어. 근데 한편으로는 약간 이쯤 돼서 분위기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싶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건데, 근데 설거지론이나 이런 건 난 좀 억울한 게 저는 굉장히 내가 중립적인 입장에서 잘 얘기를 해줬다고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뭐 연예 유튜버나 결정사 이런 사람들은 완전히 이런 쪽에서 얘기를 해주잖아. 난 그리고 이제 난 항상 여기서 이렇게 극단적인 가운데라고 생각하는데 항상 이게 사실을 얘기하면 이쪽에서도 털리고 이쪽에서 털리는 것 같아. 나 안 그러면 왜 그러냐면 요새도 이제 랩게문들한테 좀 많이 와서 이게 꼬장들 많이 놓고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확실히 유튜브에선 사실을 말하는 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뭐 여튼간에 그래가지고 오늘은요 이대남이 주식의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근데 뭐라고 얘기할까, 요 며칠 바로 어제였어. 뉴스 하나 올라온 게 있거든. 이게 좀 자극적으로 올라왔더라고요. 주식 고소 이대남 수익률은 또 꼴찌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거야. 그래서 이걸 보고 내가 이 얘기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뭐라 할까, 요새 보면 이대남을 겨냥해서 이대남을 공격하는 기사들을 좀 쉽게 볼 수 있는 것 같아. 그치? 그래서 왜 그런지는 알 것 같은데, 근데 한편으로는 왜 이대남이 수익률을 꼴찌할 수밖에 없었으며 앞으로도 난 꼴찌할 거라고 생각하거든. 거기에 대해서 그 증권영업 짬바 12년인 어반이 말해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 기사는 말 그대로 까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사거든. 그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가 쫙 풀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기사는요, 2022년 6월 5일에 올라온 기사고요. 이대남 수익률은 또 꼴찌 이래서 1월부터 5월까지 수익률 마이너스 17.6%, 전 연령대 중 꼴찌로 나왔고요. 회전율은 272%, 그리고 단타 매매를 열심히 했다고, 해외 주식에선 손실률이 마이너스 30%를 넘었다고 하는데, 일단은요,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주식을 할 때 가장 크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BM이라고 해서 벤치마크입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 난 거는 다 똑같이 손실이 났어. 그래서 코스피가 동기간 마이너스 10%가 날아갔거든. 그래서 올해 연초 대비 5월 말 기준으로 대형 A 증권사의 계좌를 조회를 한 건데, 표본이 엄청 많습니다. 개인 고객 294만 명이니까 이거는 뭐 거의 엄청난 평균이라고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요걸 보게 되면 20대 남자는 마이너스 17.6%, 30대 남자는 마이너스 15.4%, 40대는 마이너스 13.3%, 50대는 마이너스 10%, 전부 다 마이너스긴 한데, 근데 20대가 손실이 제일 심한 게 사실이야. 그리고 70대 이상이 손실이 가장 적어. 그치? 되게 신기하지, 그치? 그래서 통상적으로 여기서 접근한 거는 이제 수익률과 회전율, 단타에 대해서 접근을 했는데, 이거랑 비슷한 기사가 옛날에도 한번 나온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는 NH투자증권에서 나온 적이 있어. 그때는 얼마나 더 처참했냐면, 그때는 20대 남자 수익률이 3.81%였는데, 20대 여자 수익률이 21.7%가 났단 말이야. 5배 스코어로 완전 발렸거든. 근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라고 했을 때, 단순히 20대 남자가 주식을 못한다라고 말하기엔 억울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왜 억울한 부분들이 많냐고 하면, 우선 대한민국 주식시장의 총체적인 특성을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거든요. 뭐 주식시장의 특성이란 게 뭐 다 똑같은 부분도 있겠는데 나라마다 다른 부분들이 되게 많아. 그래서 대표적으로 보면 미국 같은 경우는 ETF 거래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총 거래량의 절반 이상이 ETF를 거래해. 개인 투자자들도 ETF를 거래한단 말이야. 개별 종목을 많이 안 사요, 실질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ETF 거래가 일단 별로 없는 것들도 있고, 그걸 떠나가지고 그 변동성이라고 하잖아. 주식 변동성, 이게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은 나라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채찍의 끝에 비유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래서 홍춘호 박사님 책에 봐도 채찍 효과라고 얘기를 하잖아. 한국이란 나라는 소셜 드라이브 국가 체제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번 흔들리면 이 출렁임이 제일 크게 터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주주적인 정책이나 이런 거 봤을 때도 별로 안 좋아. 그래서 미국 개인 투자자들은 아까 말한 것처럼 ETF식으로 거래를 하고, 그리고 배당률도 되게 높은 편이고, 그리고 배당이 높다 보면 투자와 재투자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대한민국 주식은 그렇진 않아. 물론 미국 주식들도 전부 다 배당을 후하게 주는 건 아니야. 뭐 이게 뭐 구글이나 이런 기술주들은 약간 박하게 주는 게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들은 거의 다 박하게 준단 말이야. 대한민국 주식 자체가 그래. 그리고 변동성이 높고 이런 이유로 장기 투자를 하기에 굉장히 불리한 조건을 가진 나라가 대한민국인 것도 사실이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대한민국 시장이 얼마나 거지 같았냐면, 실질적으로 그 대한민국 코스피가 2200을 언제 찍었냐면 서브프라임 터지기 전에 2200까지 올라갔거든. 그때 2200까지 올라갔던 건데, 언제까지 2200이었냐면 그 후로 2020년이 넘도록 또 계속 2200이었어요. 실제로. 예, 2020년까지 거의 10년 넘게 계속 2200을 못 뚫고 있었다는 거죠. 얼마나 거지가 됐으면 그렇겠어. 항상 저평가다 얘기는 나오고 있었는데, 근데도 못 뚫고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박스권을 유일하게 뚫고 올라갔을 때 겁나 올라갔거든. 근데 그 구간을 잘라가지고 이대남을 주식을 못한다고 한 거야. 왜? 그때는 엉덩이 무거운 사람들이 많이 먹게 돼 있었고, 보통 여자들이 엉덩이가 무거운 경우가 되게 많아. 그래서 나도 내 고객 계좌 본 것 중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게 어떤 여자분 계좌인데, 셀트리온을 얼마에 산 줄 알아? 4만원에 샀어, 셀트리온을. 그걸 아직까지 안 팔고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셀트리온만. 그래서 지금 셀트리온 많이 박살났지만, 그래도 엄청나게 이익이 낸 게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문제는 근데 잘 봐. 그 종목이 셀트리온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됐을까 보면 그것도 다르단 말이야. 장기 투자라는 게 항상 성공으로 이어지는 건 절대로 아니거든. 특히나 대한민국처럼 장기 투자하기 힘들고 배당이나 조건에 대해서 되게 박한 부분이 있을 때는 그게 망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 SK 하이닉스 봐. 하이닉스 옛날에 66만 원이었어. 옛날에 2001년인가 그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고려를 하게 됐을 때 그런 뭔가 회전율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애매한 부분들이 많다는 거지. 오히려 구간들이 치열하게 횡보를 그리거나 이런 장을 잘라서 이게 봤으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올 수가 있거든. 근데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좀 이게 좀 자극적으로 하기 위해서 뽑아낸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문제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 나는 앞으로도 이대남들이 수익률이 가장 낮을 거라고 보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솔직히 말해서. 근데 그건 또 왜 그렇냐 하면, 결국엔 내가 늘상 얘기하는 게, 투자라는 거는 마음 편한 놈이 장땡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마음 편한 게 장땡이라고. 나도 옛날에 막 스윙 같은 거 오지게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근데 결국엔 12년 동안 굴르고 얻게 된 게 뭐냐면 마음 편한 게 최고다라는 그런 아주 심플한 가르침을 그제서야 얻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게 그 엄청난 심플한 가르침 하나를 얻기 위해서 막대한 비용을 꼬라박아야지 알게 되거든. 나 역시 마찬가지였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돈에 대한 열망이 가장 강할 수밖에 없는 게 20대 남자들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그 절박함, 그 간절함이 결국엔 항상 수익률을 갉아먹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막 요새 전업 투자한다고 엄청 많이 깝치잖아. 전업 투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저는요. 왜냐하면 내 주변에서도 그 스윙 존나 잘하다가 전업 투자 결심하고 수익률 거꾸라진 사람들이 엄청 많아. 왜 그런지 알아? 내가 주식 투자하고 있을 때는 직장 다니면서 그때는 뭐 잠깐 보고 하잖아. 점심시간 때나 이럴 때 매매 특히 많이 하잖아. 그때 했을 때는 그래도 내가 일을 하고 있고 이게 인컴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안하단 말이야. 근데 그게 없어지는 순간에 마음이 좀 불안해지거든. 아까 말했던 그 간절함, 그리고 그런 불안함, 그런 것들이 동요를 치기 시작한단 말이야. 그러면 결국엔 그게 그 심리 싸움에서 되게 불리하게 판을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진짜 20대 남자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뭐 이게 여러분 뭐 삼전 산다, 부자 된다, 막 옛날에 나한테 존나 꼬장났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 그냥 ETF 사라고 얘기했잖아. 못 이긴다니까. 여러분들이 ETF 이런 거 사가지고 5년 동안 들고 가잖아요. 100개의 액티브 펀드가 있으면 5년 동안 누적 수익률로 ETF 인덱스를 이기는 게 5%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서.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야. 개인 투자자들도. 물론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도 진짜 1% 안에 들잖아. 그러면 쌉부소가 되면 돈 엄청 많이 벌어. 근데 또 되게 재밌는 건, 그런 사람들 회전율도 되게 높은 경우가 되게 많다. 한국 시장에서는 특히 그래. 상따하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회전율이 높다고 무조건 망하는 것도 아니라는 거야. 그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건 궁극적으로.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20대들이 주식시장을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건 항상 간절하기 때문이지. 이 모든 상황들이, 이런 것들은 사회 현상이나 이런 것들이 뭐 부동산도 그렇고 사람들을 조금 더 몰아붙인 게 있어. 그런 것들도 분명히 있단 말이야. 근데 궁극적으로 내가 얘기하고 싶던 얘기는 그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인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열심히 하시고 그냥 인덱스 넣잖아요. 그러면
벌어요, 진짜. 근데 그걸 왜 못 버는 줄 알아? 그걸 못하니까 못 번다는 것들이죠. 항상 이걸 더 어떻게 불릴까 이래가지고 지금 나도 연금계좌 관리하고 있는데 연락 제일 많이 온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고객 돈이 적은 사람이 제일 많이 연락 와요. 보통 그래. 이게 돈 투자금이 많은 사람 연락도 안 해요. 신경도 안 쓰거든. 결국엔 그런 것들이 돈을 벌게 한다는 것들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여러분들의 상황을 간절한 상황으로 밀어붙이지 말고 최대한 여유 있는 상황으로 일단 한번 상황을 바꿔보시고 다시 한번 투자를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가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성투하시란 말과 함께 오늘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튼간에 오늘 이야기는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